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드디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 구성, 그리고 조직도 등이 세부적으로 공개됐는데요. 특이점은 이번 공수처에는 현직 검사 파견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너무 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 단장 남기명은 최근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준비단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에 밝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공수처에 일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공수처의 독립성 측면에서 검사 파견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검찰 수사관은 일부 파견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수처법에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법상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 수사 업무 종사자, 5년 이상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실무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입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에 절반을 넘지 못하게 못 박아뒀는데요. 공수처장의 경우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고 공수처 차장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한데요.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 출범을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수처 관련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두렵고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겠죠.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수처 1호 대상이 되는 그분,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그도 그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구수의 신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국회가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겁니다. 예. 법에 의하면 7월 안에 출범을 시키도록 돼 있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나 이쪽에서는 총선 공약이 공수처를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걸 지금 방해하려고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인사청문회법에다가 공수처장을 추가해야 되는 법 개정이 하나 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규칙으로 청문회 절차나 구성을 정하는 게 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권자들께서 잘 감시를 하고 질타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이제 갈 수 있고요. 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이 선임이 돼야지만 그 처장이 수사관들을 임명하고 공수처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처장만 갖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아예 처장 추천도 못하고 임명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전히 마음에 쏙 드는 후련한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네, 야당에다가 2명의 추천권을 줬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반대를 해야지, 둘이 반대하면은 지금 7명 중에 6명이 합의를 해야지만 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다 이제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쏟아지는 사퇴 압박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윤석열 검찰청장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인간들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윤석열 지키기는 무슨 연유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으니까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위중교사 진정권 배당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청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고 21일 촉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럴 거면 검찰청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청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하는 것이냐며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청장을 해임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며 충성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끝까지 감싸고 등지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것은 조폭식 행태다. 쓰고 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원 지사는 2012년 아무 조건 없이 대선 후보를 사퇴한 후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2016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2019년 공수처 통과를 도왔던 심상정 손학규, 그리고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까지 모두 쓰고 나서 잔인하게 토사구팽했다며 기승전팽의 법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용언론, 어용시민단체, 어용지식인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을 총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군사정권 때와 닮았다며 이젠 검찰마저 어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윤석열 청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시라. 대통령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희룡의 갑툭튀와 오바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착각에서 시작된 건데요. 마치 당장이라도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건 이분이 다 알아서 해줄 듯한데요. 낄 때 안 낄 때도 모르고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모르는 원희룡. 안철수의 뒤를 이어 시작된 원희룡의 대권놀이가 가사롭습니다. 이게 진심 올바른 머리에서 나온 현실 판단 능력이란 말입니까? 왜 저쪽은 멀쩡하던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이재호, 안철수, 진중권, 원희룡, 미통당 어벤져스 탄생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한데요. 사실 진짜 시나리오는 윤석열의 대호 프로젝트죠. 윤석열은 대권을 꿈꿔왔고 사실 자신을 잘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처절하게 오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자 순교자로
확실한 입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아니라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인 겁니다.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방한테 4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뒷머리를 뭔가 둔탁한 걸로 크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저는 요즘 고뇌의 권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느낀 첫 번째 결론은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